네, 어제 대구 고검장 출신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유 그리고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분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우연일치가 똑같이 대구 고검장까지 마치고 이제 검찰을 떠난 분인데요. 그리고 청주 상당구의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분입니다. 윤갑근 변호사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정치 입문 동기부터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어떤 동기로 정치 입문을 결정을 하신 겁니까? 예, 저는 24년을 검사를 했고 네. 30년 가까이 법조인 공직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네네. 공직자로 있으면서 제가 지키고자 했던 법치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그 범죄 행위 내용을 봐도 사문서 위조나 불법 장학금 등 내용이 결국 일반 국민들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정권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인사라는 등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제 그 지금 말씀 조금 이따 이제 검찰 둘러싼 논란에 대한 어떤 질문에서 좀 소화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잠시 유보를 하겠고요, 변호사님. 예. 자, 지금 변호사님이 이제 그 출마하고자 하는 곳이 청주 상당구인데요. 예. 왜 이곳을 고르셨어요? 지난 16년간 청주는 보수 쪽 정당이 계속 패해왔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예. 청주의 정치 상황을 체크를 해본 결과 이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 특히 금년 총선에서 총선에서 보수의 승리가 국정의 균형을 잡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청주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런 변화의 시작은 이 상당구에서부터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상당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구 고검장직을 퇴임하신 다음에 변호사 기업도 이곳에서 하셨죠? 아닙니다. 변호사는 서울에서 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청주에 이제 다시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를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청주 상당구를 지역구라고 하는 현역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이거든요. 사선의 중진이시고 거기다가 상당구에서만 그 내리 2번 당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선에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결국 그 조직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읽어보면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흐름에 부합해서 제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공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중진 험지 출마론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진 험지 출마 요구의 대상 가운데 정우택 의원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한국당 특히 보수가 괴멸된 데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도 져야 되고 그 책임지기 위한 희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청주 상당구가 험지냐 아니냐 결국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본다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어제 있었던 일괄 기소건에 대해서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다음에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일괄 기소를 하다시피 했는데요. 검찰의 이런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외형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우선 검사들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네. 법리나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외부적 상황으로 보면 그 수사 대상자들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하고 있고 네. 특히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되는 청와대나 또 집권 여당에서도 이 일방 당사자가 돼가지고 검찰을 공격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여론 조성을 자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들을 와해시키고 수사팀들로 하여금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검찰의 기소 내용, 공소장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기소 내용에 대한 평가는 그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겠고요. 다만 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앞서 이제 다른 코너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출석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반면에 어제 출석해서 조사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오늘 출석 예정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는데도 기소 대상에서 뺐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이제 기소 대상에서 증거 관계가 먼저 검토됐을 것이고요. 네. 조사 필요 없이 기소해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선 검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환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의 본인들의 의사가 이광철 비서관이나 이 부분들은 바로 이제 소환을 출석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황운하 청장, 황운하 청장은 소환의 시기가 뭐 언제 이후 또 총선 이후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까 기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그 부분에서는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게 지금 검찰의 주장과 이광철 비서관의 주장은 달랐거든요. 물론 이광철 비서관은 나는 그 소환 조사에 회피한 적이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검찰 쪽에서는 그 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광철 비서관이 그 소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렇게 본다면 검찰의 시선에서 본다면 황운하 청장이나 이광철 비서관은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일관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는 대상이 맞는 건 아닌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거관계가 검토됐을 것이고 지금 이광철 비서관은 바로 지금 소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황운하 청장은 2월 4일 이후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저는 보도를 접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실무적인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광철 비서관이 이제 어제 조사했고 임종석 실장은 이제 오늘 조사를 한다면 그러면 하루 이틀만 좀 기소 미뤘다가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급하게 처리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러 이제 황운하 청장 한 명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겠죠. 근데 여러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소를 충분히 할 정도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증거관계가 구비됐다 이런 판단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결과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의견을 밝히기를 황운하 청장을 그래서 소환 조사까지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의견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건 불가피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님은? 불가피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여러 수사팀을 포함해서 지휘부가 회동을 해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서 기소 시기 내지는 법리, 증거관계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보도를 보면 의견이 일치가 됐고 이성윤 검사장만 좀 다른 의견을 보였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검찰 사무에서 특히 기소 결정 단계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한 10여 명의 그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통상 중요 사건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 이제 저희도 검찰에 있으면서 대검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나 애매한 사안, 해석이 달리되는 사안들은 대검 간부들 전체가 모여서 하거나 대검 간부와 중앙지검 간부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사건들은 중앙지검 전체 부장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외부 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 자문 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변호사님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관례도 많이 있었고 네. 내부 의견 전체 수렴을 하는 절차로서 뭐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소병철 전 대구 고검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작년 8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이루어졌던 인사가 너무 편중된 인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는 그걸 바로잡는 정상화하는 인사다라고 이제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좀 평가가 다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중된 인사를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정부, 이 대통령이고 이 정부 그에 있던 민정수석들이 했던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죠. 근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지난 8월에 채 6개월도 되지 않았고 5개월 남짓됐습니다. 정기 인사 시기도 아닙니다. 네. 그런 인사 시기도 아닌 때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친정부 인사 내지는 특정 지역 검사장들이 요직을 꿰차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장들이나 수사팀들은 좌천되거나 뭐 옷을 벗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인사의 정당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수사방해, 직권남용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네. 뭐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데 그건 요식행위의 의견 제출 요구였고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뭐 총장의 의견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의견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과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아주 극명한 시각차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인사가 친정부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중용이 된 아주 잘못된 인사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인터뷰 소병철 전 고검장을 비롯한 이제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특수부 중심으로 가 있던 편향 인사를 형사부나 공판부 출신 어떤 검사들도 중용하는 균형된 인사로 바꾼 것이다라는 전혀 그 평가의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특수부 중심의 편향된 인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사도 지난번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러면 왜 그럼 특수부 편향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그러면 그것은 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라는 명목이 이루어졌던 무자비한 그 수사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형사부 공판부 검사를 중용하는 인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형사부 공판부의 검사를 중용됐는지 저는 지금 잘 알지를 못하겠고요. 결국 이번에 중용된 검사들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거나 전부 기획 파트에 근무를 했거나 특수수사, 강력수사를 많이 했던 알겠습니다. 그런 검사장들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검찰 인사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게 특검 행위인데 자, 그러면 이번 인사가 뭐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넘어서 위법하다라는 평가가 여기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점이 그러면 이게 위법 행위라고 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이 인사가 정기 인사도 아닌 식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불순한 동기에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핵심은 그거죠. 직권남용.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면 직권남용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진상을 규명해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러면 변호사님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변호사님께서 아마 대구 고검장으로 계실 때 그때 특별수사팀장을 맡으셨고 그때 수사에서 기소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이제 기소를 했던 게 맞죠, 변호사님?
제가 수사했던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요? 허가대산 그 빌딩 매각이 네네. 실패는 아니냐. 그리고 그 처가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에 네. 국한돼 있었던 것이고요.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가 대두됐던 것이어서 네네. 제가 하는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그래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예. 그거는 좀 정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을 네. 꺼냈던 이유가 아무튼 우병우 네.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던데 그때 내용이 예. 뭐냐면 예. 부당하게도 국정원 조직을 동원을 해서 자신을 어떤 감찰하고자 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뒤를 캤다라고 하는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국정원 조직을 동원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에 준해서 본다면 추미애 장관이 예. 법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재청권을 행사를 한 게 이게 왜 어떻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준해서 본다면.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정상적인 재청권 행사. 네.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선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우선 살펴봐야 되고. 그렇겠죠. 예. 절차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이행이 됐느냐. 결국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판례나 이런 부분도 정상적인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외형적으로는 네. 그 내적인 부분은 직권을 남용해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다. 네.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인사를 했을까요? 추미애 장관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권의 측면에서 목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터뷰를 좀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